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흘 전 KT통신망이 불에 타면서 곳곳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기업과 관공서 또 스마트폰에 익숙한 시민들의 피해가 컸는데요. 이번에는 부산 지역 곳곳에서 카드 결제 마비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결제 대행사 서버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6시간 가까이 대형 병원은 물론 음식점에서까지 신용카드 결제가 마비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블랙아웃을 방불케 하는 ICT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송광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해운대구의 한 대형 병원, 카드 사용 불능 상태. 현금이나 계좌 이체만 가능하다는 문구가 여기저기 붙어 있습니다. 하루 이용객만 3,600명, 대기자는 금세 80명을 넘어섰습니다. 안 갖고 왔는데 카드 안 돼요? 지금 승인 안 되고. 오전부터 모 카드 결제 대행업체의 서버 문제로 신용카드가 플라스틱 조각이 돼버린 겁니다. 갑작스런 사태에 현금을 준비 못한 이용객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시간 맞춰서 왔는데 다시 나가서 돈을 찾아와야 된다면 예약 시간도 맞출 수 없고 많이 불편하겠죠. 같은 업체와 계약한 부산 진구 모 대형 병원 역시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사업자의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이 점심시간까지 먹통이 되면서 특히 소규모 사업장들의 피해도 컸습니다. 오후 2시까지 카드 결제가 마비되면서 점심 특수를 노린 음식점, 커피숍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밥값 안 받았거든. 안 돼서. 그러니까 그냥 가시라고. 나는 카드 그게 안 된 줄 몰랐다. 그냥 가시라고 내가 이래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어떡해 이런. 음식점 등에서 신용카드를 쓰면 이 정보를 받은 결제 대행사가 카드 회사에 승인 요청을 하게 되는데 대행사 서버에 문제가 생기면서 승인 요청 자체가 안 된 겁니다. 이 때문에 부산뿐 아니라 대구와 전남 등 전국에서 비슷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상황을 듣기 위해 해당 업체에 연락을 취했지만 오후 내내 통화도 홈페이지도 먹통이었습니다. KT 화재로 인한 통신 대란에 이어 신용카드 결제 마비까지 벌어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가계부채의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역 부동산 업계가 지금 거래 절벽 상황인데요. 여기에 악재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배범호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30일 기준금리를 1.5%에서 1.75%로 인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이 이미 예상됐던 터라 당장 금융시장에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 취약 계층부터 연체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다중채무자들이 가계부채 부실화의 뇌관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올해 2분기 자영업 대출은 590조 원 규모로 이자 부담이 큰 제2금융권에서의 대출이 40% 이상 크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기준금리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예금금리 인상폭만큼 대출금리도 인상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나 서민층 같은 경우에는 고정금리를 선택하신다든지 금리 변동 주기를 조금 장기화해서 운영하시는 게 금리 인상으로 침체에 빠진 지역 부동산 시장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강력한 정부 규제로 부동산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반응입니다. 당장 주택담보대출금리가 크게 오르지는 않겠지만 문제는 수요자들의 심리적인 부담이 커지면서 부동산 거래 시장이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또 금리까지 오른 상황이라 주택대출 금액 자체가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지역 실수요자들의 주택 수요에 조금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금리 인상은 다음 달 중순 이후 변동형 대출 금리부터 본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배범호입니다. 부산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일단은 반가운 소식이죠. 하지만 그런데도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책이 좀 더 세밀했다면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낮추는 목표가 어렵지만도 않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임선은 기자입니다. 영산포 중대도 봉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부산 지역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15명.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3%가량인 35명이 줄었습니다. 65세 이상 연령대 사망자 수가 무려 30명이나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부산시가 고령 운전자 대책으로 내놓은 면허증 반납 제도가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이렇게 사망자 수가 크게 줄어든 와중에도 택시와 사업용 화물차, 승합차,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망 사고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대책은 없었던 걸까? 지난 8월 부산시와 경찰, 일선 구군 관계자가 모여 열었던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축을 위한 대책 보고회 자료입니다. 도시 미관을 고려해 무단 방지 펜스에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정할 필요가 있다. 교통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표어 공모전을 개최하자 등이 주 내용입니다. 이륜차 사고 대책은 안전모 착용 여부 단속이 끝입니다. 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나온 내용은 사실상 없는 거죠. 이 결과 보고에서 그 결과 보고에 들어가 있던 내용이 회의에 나온 내용의 대부분 다 들어가 있고. 교통사고 사망자 수 절반으로란 정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에 대한 세세한 분석과 함께 세밀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해마다 겨울이면 부산은 혈액수급에 비상이 걸립니다. 각급 학교가 방학에 들어가면서 단체 헌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63살 유배형 씨가 혈액원을 찾았습니다. 한 달에 2번씩 30년 동안 꾸준히 헌혈을 하다 보니 횟수로만 무려 471번째가 됐습니다. 마음이랑 뭐 있습니까? 남 도와주는 건 이제 저거고, 그 사람은 이제 몸 저거고, 내가 하나 저거고 이웃도 이제 사랑을 위해 사는 거지 아무것도 바라는 건 없습니다. 대형 의료기관이 많은 부산은 경남 등 인근 지역의 환자들도 몰려 수요에 비해 혈액 공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부산의 헌혈자 수는 지난 2016년 20만 4천 명에서 올해는 18만 4천여 명으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름과 겨울이 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혈액 수급의 70%가 10대와 20대에 의존하고 있는데 방학이 시작되면 고교생과 대학생 단체 헌혈이 급감하기 때문입니다. 이 헌혈이 위급한 상황이 될 때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지 않습니까? 30, 40대가 관심을 가지고 헌혈을 꾸준히 해줘야 원활한 수급이 유지될 것 같습니다. 헌혈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 시민 한 명이 한 번씩만 헌혈을 해도 큰 사랑이 모아집니다. 이번 겨울 그 어느 때보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합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부산교통공사 노사가 오는 5일 총파업을 앞두고 마지막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정부 가이드라인인 임금 2.6% 인상을 두고 막바지 협상을 벌였지만 노사 조정안을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양측은 최대한 합의안을 이끌어내기 위해 공익위원을 배제한 가운데 추가 노사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밤 협상이 결렬되면 노조는 오는 5일 도시철도 첫 차 운행 시각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민자 유료도로인 백양터널과 수정산 터널에 매년 지급해오던 부산시의 재정지원금 올해분 129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는 이들 유료도로의 소유주인 민간업자들이 투자비의 400%가 넘는 수익을 챙기고도 해마다 거액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며 관련 예산에 대해 전액 삭감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빠른 시일 내에 민자 유료도로 협약서를 전면 개정하거나 도로의 소유권을 사들여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부산시는 지역 건설 경기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해제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지방에서 유일하게 부산만 부동산 조정 대상 지구에 지정돼 부동산 거래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역 부동산 지표가 조정 대상 지역 지정 기준에서 벗어난 상태로 부산시는 지역 6개 구와 기장군 일광면 등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부산시가 오늘 부산시청에서 위촉식을 열고 배우 손현주 씨를 부산 제1호 인권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부산시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재조명하고 국가폭력 피해자 인권 보호에 나선 가운데 손 씨는 앞으로 인권도시 부산 만들기를 위한 각종 홍보 활동에 참여할 계획입니다.